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팔란티어의 근황을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기업 분석은 얼마 전 제가 올린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에서 펀더멘털이 변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실적을 분석한 영상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만간 2021년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팔란티어 매출 컨센서스 예측치가 제가 영상을 올렸던 한 달 전에 비해서 약간씩 바뀌었는데요. 2021년 매출치는 0.6% 정도로 소폭 상향 조정됐고 2022년은 1.5% 정도로 상향 조정됐고 2023년은 오히려 1% 정도 하향 조정됐고 2024년은 15.7% 대폭 상향 조정됐고 2025년은 21.8% 대폭 상향 조정됐고 2026년은 그대로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2024년 이후 컨센서스 예측 자료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의견이라서 크게 신뢰성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컨센서스 예측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게 더 좋은 거니까 아주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정은 솔직히 크게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건 지난 6월 8일 기사인데요. 팔란티어가 CDC라고 불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740만 달러 규모의 1년 계약 갱신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에요. 지난 12개월 동안 팔란티어 매출이 1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전체 매출의 0.6%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이었네요. 팔란티어 전체 매출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부와 맺은 계약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 팔란티어가 러셀 1000 인덱스와 러셀 3000 인덱스에 동시에 포함됐어요. 솔직히 미국 주식의 98%가 러셀 3000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러셀 3000 중에서 상위 1000등 안에는 들었으니까 팔란티어 주주로서 기분이 좋긴 하네요. 그리고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러셀 지수에 편입됐던 6월 18일에 팔란티어 주가가 오르긴 올랐어요. 물론 그 이후에 바닥을 뚫고 내려가긴 했지만요. 좋게 생각해 보자고요. 러셀 지수에 편입이 안 됐으면 더 많이 내려갈 게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했다고 말이죠. 저는 아무튼 요즘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추가 매수 중에 있어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아주 좋은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 좋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는 지난 6월 15일에 발표된 기사인데요. 팔란티어가 지오 태깅된 데이터 매핑 특허를 획득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웹사이트, SMS 메시지, QR코드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 위도와 경도로 표시되는 지리적 식별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는데 대화형 객체 속성을 활용해서 구조화된 지리 태그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대화형 객체 속성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화된 지리 태그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가 그동안 팔란티어의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이메일, 브라우저 이력, 통화 기록, GPS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 불만을 품은 직원을 가려내는데 사용했다고 해요. 팔란티어 기술력은 무서운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6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FAA라고 부르는 미 연방항공국의 데이터 분석 도구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승인됐다고 하는데요. 미 연방항공국은 팔란티어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항공우주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항공 안전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각종 항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옵션이 붙어있긴 한데 1년에 최대 184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고 해요. 지난 12개월 동안 팔란티어의 매출이 1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전체 매출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 SEC에 팔란티어 AKL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내용인즉 클래스 B 주식을 333만 주를 발행했다는 내용이에요. 딱 봐도 이거는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기반 보상,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네요. 팔란티어 전체 주식이 18억 주가 넘으니까 전체 발행 주식의 0.17% 정도 되는 미미한 수량이라서 주권 희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팔란티어 클래스 B 한 주는 클래스 A주 10개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결권으로 따지면 1.7%에 해당하기 때문에 팔란티어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소식이긴 하겠네요. 혹시 여기에 팔란티어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 소식은 여전히 주식 기반 보상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팔란티어의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 빨간색 선이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고 파란색 선이 총 운용 비용인데요. 아무튼 팔란티어는 직원들에게 주식 기반 보상을 엄청나게 주는 기업이에요. 특히 2020년 3분기에 절정에 이르렀어요. 회사가 쓴 돈의 75% 이상을 주식 기반 보상에 지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주식 기반 보상 비용 때문에 흑자 전환이 늦어지고 있음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꾸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권 희석이라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전체 운용 비용 대비 주식 기반 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은 2020년 9월 달에 정점을 찍은 후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을 매출 대비로 봤을 때도 2020년 9월달 이후에는 다시 안정기로 접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2020년 3분기에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총 합인 전체 매출보다 스톡옵션을 더 많이 뿌렸으니 깜짝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출을 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 기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부채와 장기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현금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67% 정도로 아주 건전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팔란티어는 기술력이 전부이다시피 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과도해 보이는 주식 기반 보상일지라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주식을 나눠주면 투자자로서 팔란티어와 한 배를 타게 되는 셈이니 더 열심히 회사에 헌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최근 팔란티어의 근황이고요. 혹시나 제가 찾지 못하고 빼먹은 내용이 있으면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